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자유낙하 운동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꼭 잘 알아둬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 뭐 가속도 이야기, 힘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이해를 할 텐데, 자유낙하라는 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낙하를 시킨다. 물체가 있고 여기 만약에 뭐 지면이 있다면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디 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 물체는 공기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오로지 이 물체와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 중력, 무게 다 같은 표현이죠. 오로지 뭐에 의해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힘이 가해졌고 운동 방향과 같으니까 분명 이 물체는 속력이 빨라지겠죠. 우리 알고 있죠? 물체가 떨어지면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물체를 낙하시키고 시간당 속도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1초 후 속력이 보니까 9.8이네. 2초 후 속력이 19.6이고 3초 후 속력이 29.4 데이터를 딱 내서 시간 속력 그래프를 딱 그려봤더니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네요. 뭐 이해할 수 있겠네요. 왜? 물체가 떨어지면서 똑같은 동일한 중력, 힘을 받으니까 당연히 속력의 변화도 일정하겠죠. 그리고 그 값을 확인해 봤더니 모든 물체가 1초당 속력이 9.8씩 증가하더라. 즉, 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가속도 A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에 의한 가속도입니까? 중력에 의한 가속도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고 앞으로는 중력 가속도를 G라는 문자로 표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G하고 A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중력에 의한 가속도니까 G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 G의 값을 확인했더니 1분의 9.8 해서 얼마가 되는 거다? 바로 9.8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 가속도 상수 9.8. 위치 에너지 구할 때 9.8 mH 하죠? 그 9.8이 바로 중력 가속도 G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물체가 됐건 간에 큰 물체건 가벼운 물체건 작은 물체건 질량이 큰 물체건 간에 모든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 9.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보자면 우리 시간 속력 그래프 앞에 연습했죠? 면적이 이동 거리라고 했으니 만약에 4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면 4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물체가 원래 있던 지면으로부터의 뭐가 되는 겁니까? 높이가 되니까 이동 거리는 앞으로 뭐라 생각하면 된다?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높이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물체가 크건 작건 무겁건 가볍건 간에 무조건 그래프가 똑같이 1초에 9.8씩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가벼운 물체, 무거운 물체, 큰 물체, 작은 물체를 똑같이 H만큼의 높이에서 낙하를 시켰다면 똑같이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마 어떤 물체건 똑같이 4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겠죠? 왜? 어떤 물체건 똑같이 처음에 속도를 0으로 출발해서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결국 높이만 똑같다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메모해둡시다.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자유낙하 운동에서 지면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오직 뭐만 보면 된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h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 간에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똑같이 이 그래프가 나올 거고 똑같이 걸린 시간이 같아질 것이다. 지면 도달 시간은 뭐에 의존한다? 높이에 의존한다 까지가 정리되시면 됩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자유낙하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아니면 X 해라.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1초에 얼마씩? 바로 9.8씩 똑같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속도가 증가한다. 아니죠. 가속도는 9.8로 일정한데 속도가 증가하는 것뿐이죠. X.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이 크면 낙하 가속도는 커진다? 아니라고 했죠. 질량이 크건 질량이 작건 항상 낙하 가속도는 뭐하다? 9.8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한 지 10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
도달 속력은 얼마냐?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리고 아까 꼭 얘기했죠? 1초에 속도가 얼마씩 증가한다고요? 9.8씩 증가한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몇 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고 했습니까? 10초 후에 지면에 도달한다고 했죠. 아니 1초에 9.8만큼 증가했으니까 10초면 10배죠? 98만큼 증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할 속력은 얼마가 된다? 98m/s가 된다. 이렇게. 만약에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었으면 이 면적 구하면 답이 되겠죠. 그걸 물어보는 게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옥상의 자유낙하하여 5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리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5초 후면 얼마가 됩니까? 9.8 곱하기 5 하면 되죠? 49m/s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었는 건 높이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이고 이동한 만큼이 높이 h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9가 바로 답이 된다. 뭐 계산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답입니다. 됐습니까? 4번 문제입니까? 방금 했던 건 두 개를 한꺼번에 묶고 있는 거죠? 자, 자유낙하인데요. 자유낙하 하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어떤 경우나 똑같죠? 그리고 속도가 얼마 되었을 때 도착했다? 19.6이 되었을 때. 그때 시간부터 구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초 후 속도가 9.8. 1초 동안 9.8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요만큼 증가했을 때 2배만큼 증가했으니까 2초다. 쉽게 되죠. 1초 후 9.8이면 2초 후 19.6 아닙니까? 그래서 몇 초 소요된 시간은 2초. 낙하한 거리는 바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니까 면적 구하면 되죠?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9.8입니까? 19.6이네요. 19.6 해서 몇 미터 이동했다? 19.6m 이동했다가 답이 된다. 5번. 어떤 물체가 높이 h인 빌딩 옥상에서 자연낙하시켰더니 3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 또 그래프 어렵시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규기 똑같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3초 후에 도착했다. 그러면 3초 후 속력은 뭐 굳이 구하자면 9.8 곱하기 3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이 면적이 h라는 거. 왜? 낙하 높이가 h니까. 근데 높이가 4h라고 했으니까 4h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왜? 지면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높이에 의존하니까 그럼 바로 요 면적이 얼마면 되는 겁니까? 요 면적이 4h가 되면 되죠. 왜? 높이가 4h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넓이 비가 1:4니까 닮은 비는 1:2가 돼서 몇 초 후가 된다? 바로 6초 후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뭘 이용하는 겁니까? 그래프 그려서 면적이 낙하한 이동한 거리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랍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 그러니까 물체를 제일 처음 던질 때 물체가 출발할 때 수평 방향으로 속도 v로 던져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일단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이 물체가 포물선이 됐건 뭐 자유낙하가 됐건 어쨌든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 물체가 어디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중력, 그러니까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은 오로지 연직 아래 방향으로 뭐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중력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V로 던졌기 때문에 수평으로도 이동을 하긴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있잖아. 이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여기서 한번 관측을 해보고 여기서 관측을 하겠다는 건
수평으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위아래 운동만 관측을 해보겠다는 거죠. 연직 운동만 관측을 해보겠다는 거고. 위에서 한번 또 관측을 해보는 겁니다. 위에서 관측을 한다는 건 위아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좌우,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측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사진을 찍든지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빛을 비춰가지고 그림자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빛을 비춰서, 즉 물체가 위아래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꾸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연직 방향 또는 수직 방향이라고 하죠. 수직 방향으로는 뭐 하더라? 속력이 증가하더라. 확인을 해봤더니 속력이 1초에 얼마씩 증가하더라? 9.8씩 증가하더라. 무슨 운동하더라? 자유낙하하고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 왜? 자유낙하하고 똑같이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겁니다. 반대로 수평 방향의 운동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기서 빛을 비춰가지고 이 물체들의 시간에 따른 그림자를 확인해 봤더니 간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죠? 1초 간격으로 또는 2초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쟀더니 간격이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더라? 등속 운동을 하더라. 왜냐? 이 물체에 지금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거든요. 중력은 무조건 연직 아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그 어떤 힘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의 운동은 항상 뭘로 판단해라? 두 가지로 판단해라.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뭐와 똑같은 운동? 1초에 9.8씩 속력이 빨라지는 자유낙하와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더라? 중력이 연직 아래로만 작용을 하니까 뭐 하더라? 등속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속도 V로 이 물체를 던졌다고 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물체가 일로 왔죠? 이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아직까지 V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1초 후라고 가정을 했을 때면 이 물체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9.8이 되겠죠. 왜?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그 다음 또 1초가 지나면 1초가 지난 뒤에 이 물체의 마찬가지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여전히 V입니다. 왜? 힘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속력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아래 방향,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1초, 그 다음 1초가 지났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9.6이 되겠죠. 한 번 더 할까요? 그 다음 1초가 흘러도 이 물체는 얼마입니까? V로 수평 방향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9.8씩 몇 초가 지났으니까 3초가 지났으니까 3을 곱한 만큼이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 물체를 비스듬하게 던진 후나 아니면 그냥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나 어떤 운동을 한다? 똑같은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도 연직 방향으로 뭐로 생각하면 된다? 바로 자유낙하하고 똑같은 운동을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동일한 높이에서 만약에 그냥 자유낙하를 시키고 비스듬하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지면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똑같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죠? 자유낙하에서는 지면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높이에 따라 달라지니까. 다만 자유낙하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없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지만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는 뭐가 됩니까?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니까 뭐가 존재할 뿐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한 거리가 존재할 뿐 위아래 운동은 자유낙하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T초가 걸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한 거리는 속력 V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된다?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된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야, 도착할 때까지 얼마 이동했니? 몇 초 걸렸니? 물으면 자유낙하 운동 생각하시면 되고,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니?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동일한 높이에서 하나는 그냥 자유낙하시키고 하나는 V로 던지고 또 다른 하나는 2V로 던졌습니다. 중요한 건 세 물체 모두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비스듬히 던지던 자유낙하를 하건 어쨌든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동일한 운동을 하죠. 동일한 운동을 하고 높이가 동일하니까 뭐가 똑같다? 지면 도달할 때까지의 지면 도달 시간은 뭐하다? 동일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비스듬, 하나는 자유낙하 하더라도 높이만 똑같다면 무조건 동일한 시간 걸리는 게 지면에 도달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자유낙하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0이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죠. 그런데 V로 던진 물체는 이만큼 이동했죠. 이 거리를 L이라고 할까요? 그럼 아마 속력 2V로 던진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속력이 2배고 시간은 같으니까 이 L이 될 것이라는 판단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면 도달에 걸린 시간은 뭘 봐라? 높이를 보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번 한번 볼까요? 건물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공을 던졌다. 공을 수평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던졌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져서 지면에 도달을 하겠죠. 뭐 공이 여기 있다가 할 텐데 어쨌든 이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래 방향. 자, 몇 초 후에 도달했다고 했죠? 3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고 했죠? 수평 방향의 도달거리 줄 거 줍니다. 수평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딴 거 보지 말고요. 수평 방향으로 4m/s. 걸린 시간은 3초. 결국 수평 방향으로는 4m/s의 속력으로 3초를 이동한 게 되니까 곱해서 몇 미터가 된다? 12m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다? 12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수평 방향으로 운동은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4m/s의 속력으로 3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옥상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키면 몇 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겠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몇 초 걸리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라는 똑같은 위치죠. 그러면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낙하하는 높이는 h로 동일하죠. 그렇다면 몇 초 후다? 똑같이 3초 후가 된다. 왜? 어차피 자유낙하를 하나 이렇게 던지나 뭘 보면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을 보면 시간당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거든요. 이거나 이거나. 그리고 몇 초 후에 도달했으니까 3초 후니까 그때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의 속력은 1초에 9.8씩 증가해서 3번을 증가하는 거죠. 됩니까? 그럼 뭐 29.4입니까? 29.4m/s가 되죠. 이때 속력이. 3번 이 건물의 높이를 구하라. 결국 뭡니까? 이 면적을 구하라는 거니까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얼마가 답이다? 29.4가 답이 된다. 핵심은 뭐다? 수평 방향 거리를 봐라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력을 보면 되고 등속운동. 자유낙하나 이렇게 오지만 내려오는 운동은 똑같은 운동한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질문 한번 봅시다. P에서 뭐 Q를 지나 지면에 도달하는데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P점에서도 연직 아래.
여기서도 연지가래. Q에서 연지가래. 지면에 도달해도 연지가래. 그러니까 중력은 무조건 연직 아래. Q점에서도 중력은 무조건 연직 아래. 줄과 조죠.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없죠. 그러니까 일정.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쇠구슬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유낙하하고 있죠? 그러면 1초 후는 아마 속력이 9.8이겠죠? 2초 후는 9.8씩 2번 증가했겠죠? 3초 후는 9.8씩 3번 증가한 거죠.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뭡니까? 힘은 중력이죠. 중력을 다른 말로 무게라고 하고 무게는 질량에다가 9.8 그러니까 G를 곱한 게 중력,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체가 낙하하면서 질량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힘은 즉 중력은 일정하다. 쇠구슬의 속력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진 않죠. 속력은 지금 보세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9.8로. 질량이 2분의 1m인 쇠구슬을 자유낙하시키면 가속도는 2분의 1g가 된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틀렸죠. 모든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9.8로 일정하다고 했죠. 사실 그 이유가 가속도 A는 m분의 F죠. 지금 요 가속도를 말하는 건데 요 F가 뭐냐면 자유낙하할 때 F는 바로 중력이잖아요. 그리고 중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m 곱하기 g 9.8이죠. 그거를 m으로 나눠주게 되면 사실은 m이 약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G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m이라는 값 자체가 변수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아무리 바뀌어도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9.8G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달로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달이나 이런 데 다른 행성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질량이 바뀌더라도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냥 G가 돼야 된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번 한번 볼까요? 가르는 손으로 잡고 있는 사과가 정지해 있다. 그리고 자유낙하시켰다. 기억. 가에서 사과의 작용은 중력은 여기도 아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사과를 위로 잡아주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것 뿐이죠. 중력이 여기 될 수는 없죠. 나에서는 사과의 속도가 일정으로 운동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1초에 9.8씩 꾸준히 증가해서 1초 뒤 속력이 9.8 되잖아요. 보세요. 증가하잖아요. 일정하지 않죠. 뭐가 일정한 겁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나에서 지구가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사과가 지구. 지구가 사과. 사과가 지구. 이거 뭡니까? 작용, 반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다? 디귿만 정답이 된다. 자, 7번입니다. 5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3m/s의 속력을 던졌다. 그럼 이거 지금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에서의 시간 속력 그래프. 둘 다 한번 봅시다. 쉬운 것부터 갑시다. 수평 방향으로는 3m/s로 던졌고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죠. 자, 그리고 몇 초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 연직 방향으로는 알다시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알다시피 1초에 얼마씩 증가합니까? 9.8씩. 그러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9.8인 직선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1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1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지면 도달 시 속력은 9.8이죠. 근데 여기 계산 편하게 하라고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 시키는 대로 1초에 10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1초 후 속력은 10. 그리고 3m/s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몇 초 이동했다? 1초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수평거리 R을 묻고 있죠. 요 면적을 구하면 H고 요 면적을 구하면 수평거리가 되죠. 수평거리는 요 면적 구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번에 3m가 된다. 철저하게 연직과 수평으로 나누어 생각해라. 10번. 지금 보니까 지면으로부터 1.5 정도 높이, 1.5라는 값도 중요하지만 둘이가 동일한 높이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A는 지금 무슨 운동하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요. B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포물선 운동을 한다면 결국 수평 방향의 운동과 연직 방향의 운동을 나눠 생각할 수 있고, 이 연직 방향의 운동은 결국 A의 자유낙하 운동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겠지만 동일한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나, 포물선 운동을 하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아래쪽,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같은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걸린 시간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쇠구슬 A와 B가 발사 후 받는 힘의 크기는, 자, 힘의 크기는 뭡니까? 중력.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했습니까? 질량에 비례한다. 근데 문제에서 A와 B의 질량은 같다. 그러니까 같다. 발사 후 쇠구슬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맞다. 이유는 바로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질량 같기 때문은 아닙니다. 높이 같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달라도 높이만 같으면 같이 도착합니다. 다른 조건을 같게 하고 B를 수평 방향으로 더 큰 속력으로 발사하면, 수평 방향으로 더 큰 속도로 발사했으니까 분명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길어져서 아마 이런 경로로 지면에 도달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지면에 닿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로지 선생님이 H, 높이만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먼저 닿는 게 아니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똑같이 지면에 도달하는데 좀 더 수평 방향으로 멀리 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2번. 지면으로부터 1.25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2m/s 흔들렸다. 보니까 높이 0 되는 시간이 0.5초죠. 그러면 아마 이 물체는요, 연직 방향으로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텐데 몇 초 후 도착했다? 0.5초 후.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0.5초 후는 248, 2918, 4.9m/s.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뭐 할 것이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할 것이다. 어떤 운동? 등속 운동. 얼마? 속력 2m/s로 몇 초? 0.5초간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만약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물으면 요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몇 미터가 되는 겁니까? 1m가 되겠죠. 됩니까? 물체는 0.5초 후에 지면에 도달한다. 높이 0 됐으니까. 지면에 도달하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2m/s의 속력으로 0.5초. 오케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연직 방향으로는 오로지 뭐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한다. 그러니까 9.8씩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다. 즉 등가속 운동을 한다. 맞죠?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일정, 속도 일정한 거 아니죠? 등가속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13번. 보니까 지금 동일한 높이죠. 이게 중요하죠. 동일한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아마 다른 속도로 던진 것 같죠? 하지만 뭐가 같기 때문에 높이가 동일하죠. 그러면 높이가 동일하면 뭐가 동일합니까? 지면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동일하죠. 다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달라지겠죠. 공의 수평 방향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 이건 맞는 말이죠.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그냥 G 9.8. 수평 방향의 속도와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중력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공의 질량이 작을수록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쌤이 얘기했죠? 높이만 가지고 무조건 뭐 해라? 지면 도달 시간을 결정해라. 그러니까 질량이 크건 작건 높이만 같으면 같다. 됩니까? 답은 기억과 니은이다. 이렇게.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뭐냐면요. 지금 물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중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0이면 그냥 떨어질 거고요. 좀 더 빠르게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수평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진짜 빠르게 던지면 이렇게 탈출해버리겠죠? 탈출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던지면 뭐 하는 겁니까? 인공위성 궤도처럼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바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이 물체의 운동 방향, 접선 방향이 정확히 몇 도를 이루게 되고 90도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만유 인력, 중력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물체는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에 던져진 순간 공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그렇진 않죠. A보다 B를 더 빠른 속력으로 던졌겠죠. 그리고 B가 만약에 중력, 흔히 말하는 구심력이라고 합니까? 중심으로 향하는 이 힘이 없다면 탈출해버리겠죠? 틀렸습니다. 작용합니다.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연직 방향 가속도 보는 순간 G 9.8 똑같습니다. 답은 디귿. 이렇게. 15번. 두 물체가 하나는 2kg, 하나는 1kg. 수평으로 1m/s, 2m/s. 질량도 다릅니다. 수평 방향의 속력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문제에서 같은 높이. 두 물체가 같은 높이라고 했죠? 높이가 같으니까 뭐가 똑같아야 된다? 지면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뭐 해야 된다? 바로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물체는 좀 빠르게 던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얘는 뭐 이렇게 떨어지겠죠. 하지만 시간은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1m/s고 똑같은 시간 동안 2m/s니까 만약에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t초 걸렸다면 1m/s로 t초 요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1t. 2m/s의 수평 방향 속력으로 t초 걸렸으니까 이 거리는 2t. 뭐는 다를 것이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달라질 수 있죠. 기억.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뭐하다? 같다니까요. 왜? 높이가 같으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물체 B가 A의 2배이다. 왜? 시간은 같지만 속력이 2배니까. 물체 B가 날아가는 동안 중력,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중력은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여기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질량이 달라도 중력 가속도는 같고요. 하지만 질량이 다르면 중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질량이 2kg, 1kg니까 중력의 B는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2대 1이 돼야 된다. 해서 중력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16번. A는 수평으로 던졌고 B는 자유낙하했죠. 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하다? 높이는 같다. 그러면 이 P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P점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P를 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지면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기억. A의 수평 방향 속도.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하죠? 무조건 힘이 없기 때문에 등속 운동하죠. 일정. B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한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자, 속도를 몰랐으니까 그래프 그려봅시다. 시간, 속도 빨라지잖아요. 어떻게? 일정하게. 왜? 무조건 1초에 9.8씩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렇게. 두 물체는
P점에 충돌한다. 왜? 여기 지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높이 같잖아요. 지면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같으니까 충분히 충돌을 하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17번입니다.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으로 O. 근데 몇 초 후에 충돌했다. 5초 후에 충돌을 했다. 그러면 5초 후에 두 물체가 지면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같은 높이니까. 그러면 얘는 5초 후에 도착했고 얘도 5초 후에 도착했다.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X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5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5초 동안 이동했으니까요. 바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얼마 되는 겁니까? 25m가 되죠. 그래서 일단 X는 25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다. 기억. 처음에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 25m. 자,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 A의 속력입니다. 자, A는 무슨 운동합니까? 등가속 운동하죠? 자, A의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죠. 일정하게.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 얼마나 한다고 했습니까? 10으로 한다고 했으니 1초에 속도가 10씩 증가한다는 의미죠. 근데 문제에서 몇 초 후에 충돌했습니까? 5초 후에 충돌했으니까 5초 후는 10씩 5번 증가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충돌할 당시의 속력은 50이다.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죠. 충돌할 때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B가 됐건 A가 됐건 힘은 오로지 뭐밖에 없죠? 중력밖에 없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두 물체가 떨어지면서 질량이 바뀝니까? 질량 안 바뀌죠. 그러니까 중력은 일정하다,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좀 기억하자. 높이만 같으면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다. 그것만 좀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